네, 안녕하세요. 토크와 디지막 GPD 고수입니다. 오늘은 델의 무료 성능 분석 서비스인 디팩에 대해서 델코리아의 김태일 차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김태형입니다. 자, 먼저 이게 디팩이 뭔지 뭐 네. 약어 같은데 네. 뭐 이거 어떤 거의 약어인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예, 디팩은 이제 델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콜렉터 킷이라고 해서요. 네. 예, 델에서 음. 성능 분석을 하는 네, 수집 툴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성능을 분석한 것을 네. 컬렉팅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전문가들도 분석을 해주겠죠? 네. 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레포트를 정형화된 툴, 네. 예, PDF 파일로 예, 제공을 해드리고요. 음. 이와 함께 저희 컨설팅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분석하는 겁니까? 성능이라고 했지만 네. 어떤 성능? 예, 서버의 CPU, 네, 네, 그리고 메모리, 네,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사용량까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자세한 부분을 좀 넘어가 보면요. 네네, 운영 중인 서버 내에 이제 음. CPU, 메모리의 사용량, 그리고 디스크, 음. 그 서버에 그 장착이 되어진 내장 디스크와 또 이제 외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디스크까지 성능을 일정 시간 동안 모니터링 수집하는 툴입니다. 네. 네. 일정 시간이라면 여기 보면 최소 4시간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가능하다고 네. 되는데. 예. 저희가 디팩을 실행하는 시간이 최소 단위가 이제 4시간이고요. 이 4시간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권고 드리는 건 24시간 단위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 네. 만약에 일주일 사이의 변동량을 알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디팩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행할 때 어떤 기존에 운영했던 업무는 그대로 계속 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에 보면 첫 번째 네. 서버상에서 실행된 툴 설치 불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부분 설치가 필요 없고요.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바로 시키고 바로 이제 서버에 예, 그 성능 정보를 게더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만약에 대략 특정 어떤 사이트 가가지고 이거를 받아서 가지고 돌려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돌리서 아웃풋을 이제 떨어지는 거를 저희 쪽에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 쪽 이제 SE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네.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받아가지고 돌려본 다음에는 아까 보여주신 여기 PDF 이건 네. 안 나오는 거. 네, 그렇습니다. PDF는 저희 인터널 사이트에 예, 올리고 네. 네, 올린 다음에 이제 그런 PDF 레포트가 예, 제너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이 나온 지가 꽤 됐나요? 어떤가요? 이것이? 네, 2000년도 저희가 중후반부터 예, 어. 디팩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디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디팩을 통해서 일단은 어떤 것들을 이제 분석 항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네. 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네. 디팩의 분석 항목은 CPU의 사용량 그리고 네. 메모리의 사용량, 네. 예, 디스크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네. 측정을 해드립니다. 네. 실제 디스크의 사이즈 그리고 음. 사용하는 용량 그리고 네. 얼마만큼 용량이 남았는지까지 음.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블락 사이즈 그리고 리드 라이트 IOPS 스루푸싱 킬로바이트 퍼 세컨즈의 데이터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 네. 그리고 평균 리드 라이트 레이턴시 QDEPS 그리고 예, 요렇게까지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기존 스토리지, 예. 기존 스토리지가 얼마나 우리가 잘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네, 효용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수화시키는 데 되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환경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의 병목이 어떤 부분에 생기는지 디스크 부분인지 CPU 부분인지 네. 메모리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가상화로 가면서 피지컬 서버에 CPU,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의 사용량 네. 모니터링해서 사이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이제 뭐 매월 실행을 해서 데이터의 변동량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I/O가 증가를 하는지 네네.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여기 이제 사이징이란 말, 가상화 사이징이라든지 네. 뭐 스토리 사이징, 네, 그러니까 사이징을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디팩을 돌려본 다음에 네. 상당히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이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음. 네, 디스크, CPU, 메모리를 사이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이따가 또 말씀하겠지만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거 괜찮다 네. 하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인 이런 결과물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 일단. 절차를 좀 설명드리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잠깐. 절차는 네. 다음 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예. 디팩은 저희가 이제 뭐 로컬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고 네. 한 대의 서버에 설치하고 여러 대의 이제 리모트 서버에서의 성능 정보를 긁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로컬과 리모트 음. 컬렉션으로 나눠지고요. 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다운로드 URL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네. 뭐 구글에서 예, 델 디팩 다운로드만 쳐도 바로 네네. 첫 번째 링크로 뜹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이제 그 디팩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네, 해당 서버에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사용 동의 그리고 리모트 컬렉션 위안 네. 뭐 다른 서버의 DNS 네임하고 저희 그 IP 어드레스를 넣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기간 최소 4시간에서 168시간 일주일까지 네네. 네, 시간을 지정을 해주고 유저 정보, 그다음에 로깅을 시작하고 로깅 파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네, 로케이션을 지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디팩 파일과 함께 저희가 그 유저 가이드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네, 다 캡처되는 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바로 실행하는 데는 네, 굉장히 간편하고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서 이거 네.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은 이게 보니까 이게 뭐 하는데 금방 걸릴 거 같아요. 셋업이 네. 금방 걸릴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그죠?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받으시면 되고요. 한 30분 이내에 다 끝나는 거 네. 그렇죠? 예. 이것이 뭐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기존에 운영되던 네. 어떤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건 좀이라도 부하가 걸리면 되게 네. 이제 이분들께서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처음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가서 이제 디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네. 지금 현재 뭐 여러 개 사이트에서 다 음. 실행을 했었고요. 음. 네, 모든 문제 없이 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그 디팩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라이트한 툴입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서버에 그 드라이버를 깔고 각 그 디바이스의 정보를 긁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넣기만 하는 네. 네,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네, 시스템에 부하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파일이 아까 이제 이 .io kit 네. 이 파일을 이제 실제 사용자가 대리한테 네. 전달해 줘야지만 네, 아까 그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PDF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이 데이터는 이제 압축이 된 음. 데이터인데요. 이 IOK 파일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네. 그 아래와 같은 네, 그 정보를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포트와 함께 어떻게 성능을 더 개선할 수가 있든지 네. 아니면 어떤 항목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같이 레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이 디펙 리포트, 네. 리포트가 도대체 어떤 양식들인지 어떤 것들인지 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디팩 레포트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수집된 이제 모든 서버에 그 통합 레포트를 하나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개별적인 레포트, 그리고 개별적인 서버의 네. 데이터들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보시면은요. 네. 세 번째는 네, 개별적인 이렇게 네. 각 서버의 데이터들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뭐 쫙쫙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것들 어떻게 가는 건지. 네, 제일 네. 좌측 편에는 이제 서버 이름이고요. 네. 네, 게더링된 서버의 네네. 이름이고 이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캐패시티가 캐패시티. 얼마인지, 네, 남아있는 게 그리고 얼마인지. 남아있는 공간, 그리고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네. IOPS, 네. IO per second라고 하죠. 네네네. 네, 요 항목, 그리고 스루풋인 메가바이트 per second, 네. 얼마만큼 스루풋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리드 라이트 비율까지 네. 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IO per second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디팩 레포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IO per second 항목은요. 네.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네. 초당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리드와 라이트의 총 합입니다. 네. 네. 아래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요, IO per second고 어떤 이제 그
리드와 라이트 항목이 나누어져서 이제 증가를 네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 서버 환경에서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리드, 라이트, I/O가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 형태를 보면은 이제 뭐 랜덤과 시퀀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랜덤 I/O가 많고요. 파일 트랜스퍼, CCTV 어플리케이션, 그렇겠죠. 네,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큰 파일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기존 뭐 사이징 툴과는 다르게 저희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약 1시에서 2시 사이에 굉장히 네. 많은 I/O가 그렇죠. 몰리고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백업으로 발생하는 새벽 백업 윈도우에서 백업을 받느라고 이제 이런 IOPS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네네. 수가 있고요. 기존 툴을 사용해서 뭐 게더링을 하게 되면은 최상위 IOPS 기준으로 스토리지를 사이징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백업 윈도우는 제외를 하고 보통 네.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디펙 툴로는 이런 부분까지 인식을 해서 오버 사이징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루풋이네요, 이거는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1시와 2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루풋이 네네. 나오고요. 네. 이 스루풋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루풋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송되는 리드와 라이트 데이터의 합이고요. 이렇게 처리되는 데이터량은 뭐 전송 크기와 네네. IOPS의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OPS와 트랜스퍼 사이즈를 곱하면은 이제 스루풋이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이제 기존에 예.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여준 요 도표 네. 이런 것이 지금 보통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나요? 지금 이 정도의 일반적으로 데이터, 이제 피크 수치 그리고 뭐 에버리지 수치 그리고 네. 미니멈 수치 이렇게만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발생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부분들은 예측을 못하고 사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평균 전송 크기입니다. 평균 전송 크기는 이제 호스트랑 스토리지 간에서 네. 시스템과 전송되는 이제 데이터 블락 사이즈의 이제 평균 크기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은 굉장히 이제 작은 I/O 사이즈들이 이제 버스트하게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시퀀셜 같은 경우에는 큰 블락 사이즈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제 뭐 4K에서 64K 정도로 이제 패턴이 변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에버리지 트랜스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그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면 레이턴시가 이제 잠깐 증가를 하고 네. 그리고 QDEPS가 조금 이제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디펙 결과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김차장 같은 이제 대략 컨설턴트가 하는 일들이 네. 우리가 이제 의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MRI라든지 그런 거 보면 딱 보고서 네. 환자 앞에서 이거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진단을 해드리는 네네네네. 거죠. 그런 역할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레이턴시 항목에서는요, 네. 리드와 라이트의 이제 레이턴시를 저희가 시간대별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네,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에서 많이 이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성능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적인 이펙트를 입을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대개의 경우 이제 10ms 이하면은 가장 이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DB 같은 경우에는 20ms 이하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레이턴시가 50ms 이상으로 한 번씩 친다는 네. 것은 이제 뭐 다른 뭐 QDEPS라든지 그 에버리지 트랜스퍼 사이즈가 증가하지 않는 거를 그 같이 함께 보고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QDEPS 하시는데 네. QDEPS가 좀 구체적으로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QDEPS는 저 그 우측 화면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Q잖아요, Q 이게 네. 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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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표를 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자기가 이제 디스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씨. 아. 네,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네네네. 네, 단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QDEPS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뭐 큰 파일 사이즈라든지 버스트한 I/O가 오게 되면은 네, 한 번씩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길어질 좌측 수밖에 표처럼 없겠죠. 네, 그러겠네요. 픽
이런 항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디스크에서 처리를 못해서 네네. 계속 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만약에 한 번씩 튀는 네, 아. 이런 이제 QDEPS는 저희가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파형을 봐야지, 파형이라 치면 네. 파형의 패턴을 보아야지 이제 이것이 이게 노멀한 상태인지, 네.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이제 뭔가 디스크를 이제 확장시켜야 될 건지 네. 그런 걸 판단이 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보는 항목이 뭐 네. 이제 그 디바이스 레이턴시까지 네. 같이 항목을 파악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QDEPS가 증가하면 역시 레이턴시도 같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이제 실제로 이런 형태의 리포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리포트를 지금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대래 전문가분들이 이거를 이제 진단해 주시지만 네.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네. 그분들도 나중에 전문가 수준까지 안 가겠지만 네. 이거 보고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제 판단을 하고 네.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그럼요. 예. 뭐 주기적으로 이제 디펙을 실행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변동되는 부분도 확인할 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어느 정도로 이제 증가를 할지, 워크로드가 어느 정도로 증가를 할지 예측을 해서 뭐 내년도 예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네.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네. 시스템 수준이 네. CPU도 많이 쓰고 있고 메모리도 많이 쓰고 있고 스토리지 상에서도 병목이 생깁니다. 네,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레포트를 할 수 있는 네.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제 데렉카스에서 설명을 듣고 한 네. 다음에 이것을 나름대로 이 도표라든지 이런 것을 뭐 내부용으로 내부 보고라든지 그런 네. 걸 때 활용한다면 훨씬 더 위에서 볼 때 좀 이 친구 상당히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네, 근거를 그렇죠. 갖고 하는구나, 뭐 네. 그런 식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네. 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뭐 제안을 드리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툴입니다. 네. 자, 우리가 결국 이제 이것을 진단 다 한 다음에 네. 그 나중에 우리가 얻는 베니핏은 뭐 스토리지를 사이징한다든지 네. 뭐 여러 사이징할 때 네. 상당히 그 효과적인 사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이징 쪽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디펙을 통한 이제 스토리지 부분 사이징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스토리지에 그 툴을 사용을 해서 그 IOPS를 네. 개별을 하는 거는 하이 또는 뭐 굉장히 높은 수치의 픽 IOPS 기준 또는 네. 평균 항목 그리고 마지막 미니멈 로우 항목을 이제 체크를 해서 네. 네, 스토리지 사이징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여러 서버들이 뭐 상위 5%를 제외하고 95%의 IOPS 요구 사항을 가지고 리콰이어먼트를 보시면 뭐 4,900이 나오고요. 네. 캐패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을 다 게더링해서 25테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지를 사이징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죠. 네네. 하지만 이제 디펙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디펙에서는 각 서버에서 일어나는 IO들을 어그리게이션 통합을 해서 네. 네, 한 장의 네. 표로 이제 표시를 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네, 통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네. 예. 이렇게 통합인 레포트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IOPS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네. 사이즈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시간대별로 이제 발생하는 IO를 이제 디펙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사이징 방식은 각각 서버에서 발생하는 최대 IOPS 305, 네. 250, 그리고 파일 서버에서는 157, 웹 서버에서는 200 네. 이런 이제 최고 수치로 스토리지 사이징을 하고 얼마만큼의 이제 IOPS가 필요한지를 사이징을 했었습니다. 총 합은 이제 한 9,000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디펙을 사용해서 사이징을 하게 된다면은요. 디펙은 이제 그 각 서버, SQL 서버, 익스체인지 서버, 파일 서버, 웹 서버에서 시간대별로 발생하는 총 합을 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탈 항목인데요. 네네. 320, 195, 302. 가장 이제 높은 수치는 535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서버들이 가장 이제 많은 IOPS를 내는 시간대가 이제 11시 3분이고 이때 필요한 IOPS는 535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이징 대비 저희는 이제 더 정확하고 네. 효율적인 사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이제 디픽이
안 했을 경우에 네. 그 한번 보도록 아까 뭐였는지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네. 요거는 네, 4천 네. 좀, 이거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거. 네네. 오케이. 네, 기존 사이징은 912였는데 네, 디팩을 통해서 535. 535 정도로 예, 정확하고 그리고 과습팩에 그 스토리지가 들어가지 않는 네, 효율적인 사이징이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다들 스토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인가 네. 그러면 이거 디펠 돌렸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들이 이제 보통 이제 되게 될까요? 이제 디팩을 분석이 다 끝났어 이제. 네. 네. 돌리고 나서 이제 레이턴시 항목이 많이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은 네. 더 이제 높은 스피드의 네. 디스크 네. 또는 이제 디스크량을 늘려서 아니면 SSD로 해서 이제 그런 레이턴시를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진 음. 그 하나의 이제 스토리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대의 서버에서 디팩을 해서 걷었는데 음. 골고루 이제 레이턴시가 높고 그리고 네. 많은 스루풋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토리지를 이제 바꾸는 것을 이제 검토해 볼 시기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방송 들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물론 아까 그 링크로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직접 차임한테 이제 나중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거 요청 같은 거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저희 대래는 각 어카운트를 이제 각 네. 고객사를 담당하는 네네. 그 엔지니어분과 이제 세일즈분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께서 이제 맡은 사이트에 대해서 맡은 네. 고객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자, 차장님 일단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th th 언더바 언더바 kim kim 예, 델닷컴. 예. 네. 자, 여러분 제가 김태훈 차장님 지금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다 더 자세한 정보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성님, 성능 검증을 하려면 설치해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최소 일주일 이상은 모니터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 4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듯 해서요. 뭐 저희가 이제 최소는 4시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시간을 하고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네, 일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분석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그 답변하시면서 네. 좋은 질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분 네. 이름 적어주고 이따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오늘 100분한테 해피머니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길재님, 모든 서버 종류에 상관없이 성능 분석이 가능할까요? 뭐 델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리눅스 서버 그리고 하드웨어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고요. OS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뭐 리눅스 그리고 HP UX, 윈도우즈 네, 모든 계열이 가능하고요. 현재 지금 뭐 AIX 기종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포트된 OS를 늘려가고 있으니 만약에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어떤 OS까지 지원이 되는지를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규성님, 분석 항목을 보니 네트워크 트래픽 관련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서버의 부하 네트워크, 부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네트워크 항목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 네트워크 항목은 이제 다른 이제 수집 툴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기무님, 로드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로드러너는 저희 DB 쪽의 성능을 체크하는 툴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실제 이제 피지컬한 서버에서 발생되는 이제 I/O, CPU 사용률, 네,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을 게더링하는 툴입니다. 네. 홍성호님,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연계나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서버만 그리고 뭐 리모트의 서버를 이제 취합을 하는 그 성능 취합을 해서 레포팅을 하는 기능이고요. 이런 레포트를 가지고 이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네네. 데는 실제로 뭐 이제 1년 단위의 뭐 데이터 증가량 아니면 음. CPU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뭐 빅데이터라고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서일성님께서는 아까 이제 부하가 거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거의 없다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분석 시간 동안 메모리나 CPU 점유율이 궁금하다고요. 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유율을 저희가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보면은요, 몇백 K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화진님, 딥팩의 결과물을 사용자가 직접 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XML이나 HTML 형태의 데이터 제공이 되는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그 PDF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다른 뭐 XM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인미님, 최근 기업의 스토리지 활용도에 대한 관심 늘고 있지만 정작 전략적인 구축은 여전히 낮은데 딥팩을 통해 기존 스토리지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 목표에 따른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한다면 각 기업들이 과연 지금보다 얼마나 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기존 스토리지를 도입하면서 이제 사이징도 하고 그런 이제 기반 데이터도 이제 모으고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좀 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스토리지를 사이징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실제적인 그 도입 비용이 절감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비교는 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직접 이제 도입을 하시고 네.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우님, 모니터링 항목의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한지요? 시간별 최소, 최대 사용치 및 점유가 높은 프로세스도 추적이 가능한지요? 저희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사용률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어떤 프로세스가 얼마만큼의 이제 CPU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레포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CPU의 사용량까지는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강상호님께서는 아까 PDF라고 했는데 HWP라든지 DOC 워드 파일 딱 DOC로도 변환 가능할까요? 네, 저희는 이제 PDF 파일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수정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의 가감 없이 실제로 받아들인 데이터 가지고 객관적인 레포트만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김소연님, 모든 서버들의 모니터링 상태를 표시하는 대시보드 기능은 있는지요? 없다면 기존 통합 대시보드에 연동하는 방안이나 사례가 있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 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딥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툴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성능 정보를 취합을 해서 네. 다시 이제 리제너레이트 레포트를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서길재님, 한 대 서버에서 여러 개의 가상화를 돌릴 때 각 가상 서버마다 성능 분석도 가능한지요? 네, 각 가상 서버에 이제서 딥팩을 이제 추출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하나의 그 가상화를 올리시는 이제 피지컬한 서버 EXS 또는 뭐 젠 서버에서 성능 정보 또한 취합이 가능합니다. 김효진님, 서버가 300여 대 있습니다. 유휴 장비 한 대에 딥팩 설치를 하여 300여 대의 서버 모니터링 수집이 가능한지요? 네, 약간 넘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의 서버에 이제 딥팩을 설치하고 리모트로 최대로 이제 모니터링 가능한 서버는 256대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김효진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제 서버에 설치를 하고, 동시에 이제 그 리모트 서버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네.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희님, 일반적으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툴로 엠몬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엑셀에서 도표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시간도 설정해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으로 보면은 그 현재 뭐 CPU와 메모리의 그 사용량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디스크에서도 이제 뭐 에버리지 트랜스퍼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해당 디스크에서 발생한 레이턴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또한 이제 그래프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측면에서 유용한 툴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서버 운영체제 제한 물어보시는데 네. 결국 이제 AIX만 현재 안 되는 거라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IBM의 AIX만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것도 나중에는 뭐 될 수도 있다는 네, 맞습니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네. 자, 그다음에 유미연님 운영 중 한계 인계치에 경고가 나타났을 경우 사용자에게 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 기능이 있는지요? 아, 네, 그 디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뭐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걷어들인 이제 그 성능 수집 데이터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레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네. 근데 이제 타사 다른 데서도 이제 어떤 이렇게 성능을 이제 진단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디펙만의 어떤 장점이랄까? 디펙의 어떤 효용성은 어떤 것이 어떤 점을 보면 될까요? 저희 이제 디펙의 장점은 이제 굉장히 라이트한 툴이라는 네. 겁니다. 실제 네네. 뭐 계속 이제 그 걱정하셨던 것이 그 현재 디펙을 돌리게 되면은 현재 운영 중인 서버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네. 것이었는데요. 네. 기존의 뭐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뭐 드라이버 설치가 됐고 CPU 정보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요소들을 다 이제 네. 많이 모으는 이제 음. 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부하도 가고 실제로 이런 툴을 돌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디펙은 라이트하고 그리고 리모트 서버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냥 세션을 통해서만 로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라이트한 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장준님, 나온 결과 수치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따로 지불해야 되는지요? 기존 유지 보수와 호환이 가능한지, 즉 디펙을 위해 따로 AS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디펙은 무료 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툴도 무료고 이제 진단도 무료로 해준다는. 네, 컨설팅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질문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 디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솔루션 판매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정규성님, 디펙 툴을 이용해서 성능 분석을 한 후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다시 할 경우 그에 따른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 건지요? 이제 컨설팅을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 읽었는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디펙 툴을 이용해서 성능 분석을 한 후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다시 할 경우 그에 따른 가이드도 제시해 주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제 컨설팅이 이런 부분이고요. 하드웨어를 어떻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병목 구간을 해소를 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님, QDEPS 리포트에서 SSD도 지원 가능한지요? SSD는 이제 QDEPS 레포트에 거의 이제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게 이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따로 이제 실제로 뭐 이제 SSD에다가 저희가 그 디펙을 돌려도 나오는 항목은 이제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완수님, 부하를 많이 유발하는 애플리케이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는지요? 어플리케이션 뭐 단위로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이는 단위는 전체적인 해당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네네. 단위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허규현님, 오라클의 ASM도 성능 분석이 되는지요? 오라클의 AS면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건지 네. 좀 더 네네. 설명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근님, 개별 서버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처음에 이제 그 한 서버에 저희가 이제 디펙을 실행 파일을 올려놓고요. 이 실행 파일을 통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동시에 리모트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은수님, 가상화 환경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요? 가상화 환경에서 기존의 이제 피지컬 서버에서 가상화 환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서버의 CPU의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의 사용량, 그리고 현재 디스크의 사용량, 그리고 뭐 IOPS의 요구 조건까지를 해서 설계를 해서 가상화 서버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이제 가상화 서버를 운영하면서 어떤 리소스가 부족한지, CPU가 부족한지, 아니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시스템이 지연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디스크에서 I/O를 못 받쳐주는 건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전성님, 디펙 무료 이용 가능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요? 아니요, 네. 언리미티드입니다. 네.
고대웅님, 수직기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3분 단위로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분간이 평균 수치인지요? 그렇다면 실제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수직기 클라이언트 화면이라는 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리모트로 게더링 하는 것은 뭐 이제 리눅스 서버 같은 2분 단위 정도로 이제 게더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균 수치와 그리고 그래프화된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김문영님, 캡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캡처 주기에 의해 피크 타임의 데이터를 높일 가능성이 없을까요? 놓칠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 뭐 리모트 서버에서는 뭐 2분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분 단위 안에서의 그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뭐 놓쳐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재님, 디팩은 스토리지 모니터링 툴로 봐야 하는 건가요? CPU나 메모리 등의 서버 리소스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네. 전체적인 그 피지컬한 서버의 그 CPU의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이제 디스크의 사용량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디펙을 돌렸을 경우 어떤 항목에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많아서 시스템이 이펙트를 입는 건지 네. 아니면 CPU 리소스가 부족해서 이펙트를 입는 건지 아니면 디스크에서 높은 레이턴시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지연을 겪는 것인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발표 자료는 여러분 보통 방송의 발표 자료는 보통 일주일 뒤쯤에 여러분 토크IT.tv 사이트에 보통 PDF 올리니까요. 다시 보기도 올라갑니다. 그때 거기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완수님, 대래 분석 의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계약이라든지. 예, 디펙 같은 경우에 어떤 뭐 계약이라든지 저희가 따로 뭐 제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계신 서버에 그 디펙 실행 파일을 올려서 제너레이트가 되는 IOK 파일을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개선할 부분을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성님, 저희 회사에서 비슷한 자료 수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아침마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있는데요. 디펙에서도 정기적으로 스케줄 걸어서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한지요? 디펙을 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레포트는 작성을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 네네. 쪽에 이제 이메일로 이런 생성된 IOK 파일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내부 사이트에 올려서 내부 서버에 올려서 이런 IO 그 레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남창호님, 최근에 디펙을 수집해서 분석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분석 결과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네, 어느 분께 요청하셨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알려주시면 제가 네네.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남창호님은 김태훈 차장님 아까 제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댓글창에 썼으니까 네. 그거로 지금 이제 대래 어떤 분한테 그죠? 네. 이걸 의뢰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은 빨리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지연님, 디펙을 위해 관리자를 둬야 하는지요? 분석을 위한 사람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게 좋은지요? 디펙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재 시스템 레포트와 함께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예, 다른 뭐 관리자를 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이제 실행을 하시고 실행된 다음 생성되는 IOK 파일만 저희한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교성님, 자사 운영 하드웨어 장비 정보가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 정보 유출은 없는지요? 장비에 이제 정보가 유출된다. 저희는 이제 디펙을 긁을 때 이제 디펙 정보를 수집할 때 이제 리모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버 네임 뭐 이런 항목들이 이제 추출이 되는데요. 이런 뭐 서버의 이름이 네. 그렇게 이제 뭐 보안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집되는 파일에 비압축을 해서 이런 항목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영로님, 디팩으로 사이징에 대한 레포트는 가능한데 혹시 얼러트 기능도 되는지요? 위험도 체크 측면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요? 디팩은 실제로 이제 그 서버에서 거쳐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좀 더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얼럿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양창성님, 구형 델 서버, 예를 들어 R710, 네. P2900 등에도 적용 가능한지요? 네,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시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OS에서 OS라면 아까 이제 AX 빼고 여기 정미성님 다릅니다. 좀 하신 CentOS라든지 FreeBSD도 다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죠? 네. 객관적인 네네. 예, 성능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네네. 겁니다. 정성훈님, 모니터링 항목에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한지요? 시간별 최소 최대 사용치 및 점유가 높은 프로세스 추적 가능한지요? 아까, 네, 한 대 서버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CPU의 이제 사용률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100대 서버가 있다고 하면은 이 100대에서의 그 CPU의 소켓의 개수 그리고 코어의 개수 그리고 CPU의 사용률까지 저희가 통합을 해서 레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백승환님, 지금 당장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 15대에 대해서 성능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15대 서버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 한 대의 윈도우즈 서버에서 그 제공해드린 UR에서 디팩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예, 그 서버에서 실행을 하시고 각 서버의 리모트 서버들에 대한 14대의 정보를 이제 넣어주시고 이제 스토리지 어떤 항목을 체크를 하실 것인가 뭐 이제 A 서버에는 뭐 디스크가 이제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볼륨이 이제 3개를 운영 중이라고 하면은 이 3개의 볼륨을 다 모니터링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체크를 하시고 14대의 서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신 다음에 디팩을 돌려주시면은 한 대 서버에서 IOKey 파일이 이제 생성이 돼서 나오게끔 되죠. 이런 IOKey 파일을 저희 그 델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델 담당자는 저희 그 내부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서 객관적인 디팩 레포트를 만들어서 방문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호견님께서 오라클의 ASM이란 오토매틱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있으며 오라클에서만 관리하는 러 디바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최동주님, 어느 항목에 의해 느려지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적당한 스펙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까지 리포트가 나오는지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뭐 이제 스토리지 부분에서 변모이 발생을 하고 레이턴시가 높게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QDEPS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빠른 스피드의 디스크 아니면 디스크 개수를 확장을 하는 시스템 또는 리드 비율이 많다라고 하면은 SSD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구성 등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자, 원전소님 이제 이 결과물을 델로 보내면 받는 데까지 보통 소요되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예, 저희가 그 바로 받아서 네. 리포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담당자분이 이제 외근을 가셨다고 하면은 네. 예, 다음 날 정도면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이제 레포트만 받으면은 실제로 이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그 담당 엔지니어분이 같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건지를 네네.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죠. 자, 김철님, 기존에 수집된 로그나 백데이터를 로드해서 디팩으로도 분석 가능한죠? 아니요, 이건 지금 아닌 실제적으로 거죠. 네. 운영하는 서버에 네. 대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모비님, 디팩 관련 자료 다운로드 가능한죠?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검색창에 델, 디팩 네. 치면 나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신동주님, Q&A 시간이 더 딥팩이면 더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이 질문과 답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들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질문,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딥팩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가격이 얼마냐, 그거부터 네. 해가지고 주로 이제 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커스터마이징 같은 것들 솔루션인지 알고 이제 네. 그건 아니지 서비스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질문 잘 한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한 분은 네네. 있으면 정규성 씨, 정 규성씨입니다. 정규성님. 네. 네. 자, 정규성님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정규성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은 저희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정규성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아까 설명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15대 서버에서 15대 직접 서버. 이제 네, 잠깐만요. 돌리시겠다는 15대 서버 질문하신 분이 누구더라? 있었는데. 백승환님. 백승환님. 네네. 자, 백승환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백승환님도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고요. 다른 분들도 저희가 설문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100분 추첨해서 해피머니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저 딥팩 실행해 보시고 네네. 좋은 결과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도록 하죠. 네. 네. 네, 딥팩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라이트한 툴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직접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시스템을 건드리고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툴로 네. 라이트하게 성능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추가라든지 아니면은 피지컬에서의 가상화 전환 아니면은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네네. 파악하실 수가 있는 네. 툴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다양한 관점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